자, 이러면서 이제 호족의 시대가 이제 이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 그 안정화된 그 시대, 뭐 태조 왕건에 의해서 숙청되지 않은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안정화 작업 속에 동참했던 그런 호족들,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는 거야. 예, 기득권이 되면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벌. 네. 자, 그 문벌들은요, 어떤 모습들로 그 사회를 이루고 있었냐면, 이렇게 폐쇄적 통권,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려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아니, 동성이란다. 그 가족 간의 어떤 그 결혼,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통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서와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자가 뭐냐면, 그늘 음자야. 누구의 그늘인지 알아? 조상의 그늘. 그러니까 조상덕이란 얘기예요. 조상덕의 음서, 벼슬자리 얻는 거야. 시험 안 봐도 돼. 그냥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야. 그럼 관직을 얻는 거예요. 음서. 그 다음이 공음전. 또 조상덕에 의해서 전이 뭐야? 토지 아니야, 토지. 땅을 받는 거예요. 와, 고려시대는 문벌 집안에 태어나면 벼슬도 받고 땅도 받고. 이야, 지금 여러분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장관이야. 우후! 그럼 나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시험을 보지 않아도 연금이 나와. 와, 여러분 이거는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아빠가 장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고 돈을 벌지 않아도 연금이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들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는 이랬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야. 자기들끼리 그 권력을 독식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문벌 사회, 결국 이제 이런 자기들끼리의 모습들은 결국 칼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제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이 문벌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첫마음을 잃은 거죠. 첫마음을. 첫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 고려를 세울 때 그 첫마음. 그때 정말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시더라도 뭔가 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 첫마음은 이제 어디로 간들 없어지고 오로지 욕심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욕심이 곧 무너지는, 사라져야 되는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신들에서 칼 딱 맞으면 끝. 자, 바로 이런 문벌사회, 이런 문벌사회에 대한 모순들이 등장을 해요. 그 모순이 뭐냐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 가족 간의 결혼, 근친혼이라는 게 이제 이때 만들어지면서 이 이자겸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이자겸이 여러분들 그 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에요. 왕의 장인이자 그리고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럼 이 왕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자겸이 왕의 장인이야? 근데 동시에 왕의 외할아버지야. 그럼 이자겸은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왕은 이모랑 결혼한 거죠. 이모랑 결혼한 거죠. 그죠? 그 이모의 아버지가 이자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인도 되고 외할아버지도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자겸이 얼마나 권력이 셌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자겸이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왕이 돼볼까? 라고 하면서 일어난 난이 바로 이자겸의 난. 그러니까 이 폐쇄적 통원권에 의해서 문벌에 의해서 권력의 힘이 자꾸 응축되다 보니까 결국은 빵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권력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그 사회는 오래 못 가요. 이러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이 문벌 사회가 흔들리고요. 다음은요. 바로 이 묘청. 이제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개경 세력들. 개경에 다 모여가지고 권력을 꽁짝꽁짝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뭔데 다 권력을 갖고 있어? 우리도 먹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서경 세력들이. 차별받고 있으니까 열받은 거죠 뭐. 결국 그게 바로 묘청. 묘청이라는 스님의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은요. 바로 고려의 유명한 문벌이었던 김부식.
그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은 되지만 어쨌건 당시 몬골들은요 안정된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반면에 이 서경 세력들은요 개경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왜 너희들만 다 가져? 나눠! 라고 하면서 이 서경파와 개경파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념도 달라요. 이 개경 세력들은요 이제까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 여진족,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인데 사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뭐 개경 세력들은 이 기득권 세력이니까 굳이 그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대 하지 뭐. 금 사대를 들고 나온 반면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 이 서경파 세력들은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계열 사대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지. 라고 금정벌, 금사대와 금정벌이 또 부딪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이 서경 세력들이 들고 나왔던 건 뭐냐면요. 바로 풍수지리설, 개경의 기는 이제 쇠했다. 이제는 새로운 서경의 기운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풍수지리설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 묘청은 스님이니까 더 불교였던 그 모습들이겠죠. 하지만 그 김부식의 개경파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되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 개경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서경파, 그 기득권을 뺏으려는 세력, 이 두 세력이 꽝 부딪히게 되는 이 모습을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신채호가 바로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 보수파, 유교파, 유학파가 승리하면서 뭔가 진취적인 기상을 잃어버렸고 그게 조선시대의 유학의 나라로 갔고 그게 바로 조선 멸망이 되었고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로 가게 된 원인이었다. 그 출발의 첫발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보수파, 기득권 세력들,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이 됩니다. 김부식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들?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저자가 바로 김부식인데 그 김부식에 의해서 결국 진압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회에 지금 적신호를 울린 거예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위험해요. 정신 차려요. 라고 울린 거야. 근데 이게 많이 갖게 되면 그걸 못 느끼나 봐. 못 느끼나 봐. 분명히 이게 위험한 신호가 이렇게 두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나 봐.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자신들끼리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반기를 또 한 번 들고 나오니 그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무신정변. 문벌들, 말 그대로 문. 그럴 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벌들, 뭐 공부 좀 한 사람들, 과거에 어떤 합격한 사람들, 끼리끼리, 개경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먹고 사는 것들을 다 독식을 하니까 거기에 차별받고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바로 이의방과 정중부가 중심이 됐는데, 이때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이요. 이 정중부가 이 수염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 당시도 그 수염을 길렀나 봐요. 여러분 수염 기르는 게 이게 엄청난 정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출제를 들어가는데 한 달간 이제 그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수염을 한번 길러보고 싶더라고요. 수염을 한번 나도 한번 멋지게 길러봐야지. 그래서 냅뒀어. 한 달 동안. 냅두면 수염이 기를 테니까.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더럽더라고요. 야, 진짜 더럽더라고요. 이 수염은 이게 엄청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수염 면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 정중부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수염을 기른 거야. 그런데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어린 문신이에요, 문신. 그 문신이 정중부 군인이거든요. 그 정성껏 기른 그 수염에다가 촛불을 들이대고 태워버렸어. 미친 거지. 그죠? 정중부가 너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왕한테 얘 혼 좀 내주라고. 나 너무너무 화난다고. 그런데 그 왕이 정중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해요. 왜? 그 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그 아들이 아버지 빽 믿고 그 짓을 한 거거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아버지가 바로 김부식이에요. 예. 그 묘척의 서울춘 운동 진압했던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이에요. 아, 이 정도야, 이 정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왕이 그 행차를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연회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수박희라는 걸 합니다. 수박희는 뭐냐면 이렇게 격투기예요, 격투기. 격투기라는데 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격투기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나이 많은 그 군인과 좀 나이 어린 군인이 싸웠는데 나이 많은 군인이 직급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딸리니까 좀 이렇게 밀렸나 봐. 그러자 문신, 한뢰라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술 취했나 봐. 미쳤나 봐. 그 나이 많은 직급 높은 그 군인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군인이냐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인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례에서 아시겠죠? 결국 참지 못한 무신들이 칼을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무신정변. 무신정변은 바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신들이 다 뒤집어 본 거예요. 문벌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가 또 이렇게 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 겸손이라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역사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이, 그거 아니지. 이런 데서 여러분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 문벌들. 기고만장이야. 너무 잘 나가. 어깨 힘 빵빵 들어갔어. 근데 그 끝은 칼이라고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빛나고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모습.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뭐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성공할 거예요. 지금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성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조금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주변 사람 좀 따뜻하게 좀 바라보는 올챙이 쪽이 있었다고 올챙이 쪽 잊지 말라고. 어?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회를 좀 정성껏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제 사인을 받겠다고 줄 서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냥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을 전 할 뿐이에요.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대한민국에서 뭐 한국사 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뭐 되게 막 일타 강사 막 그때 내가 힘 좀 주고 말이야. 에이, 뭐야 뭐 이렇게 줄을 지켜봐. 야, 나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돼. 야, 뭐야 귀찮게.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왜? 칼 맞을 것 같아. 무서워. 역사 무서워. 나 안 죽고 싶어.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라 저는 내려오는 시기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잘 내려오는 것, 잘 내려오는 것. 이렇게 칼 맞고 쓸어서 푹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내려오는 것.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 무섭다고! 꼭대기에 있는 게 무섭다고! 잘 내려가야 돼.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울 줄을. 무서운 걸 몰라서 사고가 터지는 거야. 네. 자, 결국은 이 무신들에 의해서 칼에 맞고 다 이제 무너졌고요. 자,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무신들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힘만 있네? 아유, 얘 힘만 있어. 그러니까 내 힘이 더 세! 라고 하면서 서로 또 죽이고 죽이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네. 그러다가 그 혼란기를 겪다가 안정화시킨 군인이 등장해요. 그 등장이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이 최충원,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이라 그래요. 맨 처음엔 이방 정중부에서 출발했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에 의해서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 최충원이 만든 그 도감은 항상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그러면 교정이야. 교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임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권력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지. 교정도감이라는 걸 만들고 그의 아들 최후는 또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치하는 그런 방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 이 최후가 나중에 몽골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천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는 정치에선 교정도감과 정방이 있다면 군사적인 면에서는 도방. 군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봤으니 스스로 어떤 사병들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사병 기호 출발하는 게 바로 도방이라는 겁니다. 도방. 그리고 삼별초. 자신도 호위해준 어떤 그런 데서 출발하거든요. 이런 삼별초.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를 또 지키고 또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기구로 활용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되었을 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과 무가 있다고 어쨌건 서열상 문이 위였고 무가 아래였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무가 맨 위에 있는 문을 친 거야. 문을 친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하극상이라 그래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를 쳐가지고 나타나는 모습. 이걸 하극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걸 봤어. 누가? 백성들이 본 거야. 뭐야? 저기 밑에 있는 저희 무신들이 문인을 쳤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또 이렇다? 여기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그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무신정권 때 기층민들이 이 무신정권에 정말 많은 저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망이 망소의 난. 여러분, 망이 망소이의 난인데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공주 명학소예요. 소야, 소. 소가 뭐였지? 여러분들 아까 안정화되면서 지방행정조직이 만들어진다. 5도 양계다.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가 있다. 수공업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야. 공주에서. 공주가 어디야?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그 공주의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인난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노비들이 중심에서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이 신분해방을 외치면서 개경에서 들고 일어난 이런 사실 이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시선이에요. 지금 이걸 보는 만적의 봉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난이라고 하는 건 지배층이 피지배층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을 어지러울 난자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만적의 어떤 봉기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다. 망이 망수의 봉기,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런 식으로 난을 이제 봉기로 고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만적의 봉기. 만적은 여러분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들은 신분차별 받고 있죠. 그죠? 노비들은 재산이에요. 재산.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노비들은 억울할까?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제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영웅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 그 제도의 모순점을 깨닫고 그 모순을 뛰쳐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는요, 내가 노비로 태어났어. 난 당연히 노비야. 주인한테 매 맞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왜? 그 사회의 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적은 너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만적의 봉기를 일으킬 때 그 많은 사람 무리 앞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이거 굉장히 혁명적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신분제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맨 밑바닥 노비 출신 만적이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부정해요?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그걸 어떻게 깨냐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와, 이건 엄청난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적이야말로 영웅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노비 만적이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문제가 있음을, 모순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걸 깨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기 때문에 만적이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적이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이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만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 진짜 여러분의 사고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회가 나한테 주입한 생각인지 그 사회가 주입한 그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만적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내 생각일까? 이게 나의 생각일까? 이런 생각들을 만적의 봉기를 보면서 늘 하게 됩니다.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만적이 이야기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와우! 네. 바로 이렇게 무신정권, 이 하극상의 시대에 백성들도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에서 문벌의 시대가 되었고 그 문벌의 시대의 어떤 모순들,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그 모순들,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결국은 무신들의 칼에 맞아 결국 이 사회는 붕괴가 되었죠. 문벌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최씨 무신 정권의 좀 안정화, 교정도감, 정방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기층민들의 저항은 거세게 올라왔다.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 망이망소의 봉기, 그다음에 만적의 봉기 이런 기층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런 무신 정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저항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침략도 있었습니다.